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17일 토요일 퇴근길입니다. 좀 늦게 나왔다가 잠깐 업무 볼 일이 있어서요. 잠깐만 일을 보고 지금 이제 좀 일찍 퇴근하는 길인데요. 가면서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분양 시장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갈 것 같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면 향후가 좀 좋아질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지에 대한 이런 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저도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볼 겸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봐서요.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4분의 1로 이렇게 4등분으로 딱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 동남쪽에는 하남, 미사 이쪽에 지식산업센터가 엄청 많이 들어갔죠. 동남쪽에. 그 다음에 동북쪽은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가는 별내, 그 다음에 다산, 그 다음에 지금 이런 택지개발지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쪽에도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쪽을 보시면 대표적인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있고요. 서북쪽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김포 쪽에 한두 개, 그 다음에 이제 고양시에 한두 개 준비하는 것들 요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서남쪽에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 분양하고 있는 물건들이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은데 분양이 거의 스톱된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전부 다 스톱이 되었을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경기를 저는 대변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은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괜히 무리해서 지금 회사 사옥을 늘려서 시설 자금을 빌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사서 이전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수요자의 개념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고요. 근데 이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투자자들이 원천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더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는 거의 올 스톱인 상태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의 쪽을 보자고요. 동남쪽, 동북쪽. 지금 이제 그러니까 동쪽 미사리 한강을 기점으로 위와 아래 이쪽 지식산업센터가 의외로 여기 서남쪽의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보다 훨씬 더 분양이 잘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부수 분양자의 다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변화. 기존에는 지식산업센터는 무조건 기업체가 샀고 기업체만이 들어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기업체만이 특혜를 받았던 이런 부동산에서 일반 기업체에서 개인 투자자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동남쪽과 동북쪽의 하남, 별내, 그 다음에 다산,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쪽 지식산업센터가 의외로 강세를 보였고 분양이 잘 되고 호황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염려하는 부분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남쪽에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 여기의 사정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분명히 실제로 움직이는 회사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 근데 생각보다 투자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 이 부분이 향후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는.
동탄은 이제 이거보다 먼저 이제 많이 아파트형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졌던 데가 이제 동탄이잖아요. 동탄은 지금 서울의 동남쪽과 동북쪽, 동남쪽과 동북쪽, 아까 말씀드렸던 하남, 별내, 다산, 지금 이쪽 부분의 지식산업센터의 전차를 동탄을 따라갈 확률이 이쪽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동탄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그 과정을 거쳐왔고 공급이 많았고 그 다음에 기업체가 들어올 수 없어서 상당한 공수일이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곳에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동남과 동북의 지식산업센터로 연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 이제 동탄이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울 동부 쪽에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만약에 이런 현상이 또 생긴다고 하면 전체적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시장에는 상당한 파급 효과가 생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그 지식산업센터는 아직 전 국민적으로 모두가 다 아는 부동산 상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투자를 했던 사람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투자자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어마어마한 거에 비해서 뭐 아파트의 한 10%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움직였던 이 지식산업센터가 만약에 동탄이 그렇게 좀 문제성이 있고 대두가 되고 서울 동부 쪽이 문제가 되고 대두가 된다고 쳤을 때 다른 지역까지 파급 효과가 고스란히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입으로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했던 사람들의 입으로를 통해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뭐 어떻게 뭐 돌파할 방법은 사실은 없지만 이런 시기가 이런 그 한 치 앞도 모르고 굉장히 뭐 예상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시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상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렵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투자자가 실수요자가 아니고 임대 투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결코 나쁜 개념은 아닙니다.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호재로. 분명히 사업을 주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팔아야 하고 어떻게든지 이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업주야 그냥 밀고 가서 좋을 때까지 기다려서 사업을 하고 싶겠지만 사업주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은 이 돈을 빌려갖고 와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있고 그 돈을 회수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지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지는 뭐냐면 안 되면 할인 분양 다른 방법을 써라 라고 가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하는 주체였던 시행사 입장에서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떤 방법을 써야 하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장이 지금 조금 예견이 되는 것 같아요. 예견이.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고 뭐 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아직까지 그 수요자층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굉장히 두껍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운 돌파구로 인해서 어떻게 뭐 해나간다고 하면은 뭐 또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두껍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 상세하고도 남음이 있는 이런 분양의 수요가 있을까?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조금 그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안테나를 바짝 세워서 레이더를 바짝 세워서 좀 더 지식산업센터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정보를 접하고 이러다 보면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기회가 생각보다 좀 더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그 자금으로 똑같은 자금이 들어가는데도 훨씬 다른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할 때는
사용자가, 주 사용자가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체의 움직임이 많은 곳, 움직임이 감지되는 곳, 요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요런 쪽으로. 안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자체의 어떤 특화된 지식산업센터가 자체로 어떤 특화된 물건이든지 어떤 특수업종을 받을 수 있는 뭐 특화된 지식산업센터든지 이러면 또 다른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요 부분들을 잘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운 시장이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번 정부가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지금 계속 행보를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디서 어떤 역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사실상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게 이제 어차피 맥락을 같이 해서 이 부동산과 맥락을 같이 해서 따라가는 지식산업센터라고 봤을 때 물론 반사 이익으로 여태까지 잘 끌고 왔던 반면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분양시장,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보고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리 이제 조심스러운 물론 예견을 좀 해봤는데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제 말이 저는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뭐 굉장히 일을 오래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데이터와 비교를 많이 내보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저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제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흐름은 분명히 쉬운 흐름은 아닙니다. 쉬운 흐름은 이 부분을 잘 보셔서 제가 꾸준히 이제 제 영상에서 출근 퇴근하면서 저는 이제 계속 지식산업센터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또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또 검증해보고 제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검증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발전되어 나아가는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필요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